혹시 누군가의 주장이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어딘가 좀 이상하다, 찜찜하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무려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일종의 탐정 안내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의 책 수사학에 숨겨진 이 잘못된 논리를 간파하는 고대의 기술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의 제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에서요. 그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이 가짜 논증들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풀어놓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가짜 생략 3단 논법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생략 3단 논법이라는 건 전제 하나가 생략된 논증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사기꾼 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논리 같은데 속을 싹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주장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수사학 탐정이 돼서 조사할 사건 파일들입니다. 먼저 언어의 속임수부터 시작해서요. 잘못된 논리, 그리고 감정의 함정,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궁극의 기법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일부터 열어보죠. 자, 첫 번째 유형의 가짜 논증은요. 바로 언어 그 자체의 교묘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논리적인 증명 없이 그냥 말의 스타일이나 단어 선택만으로 진실인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들이죠. 자, 첫 번째 오류는요.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 표현이나 요약된 문장으로 마치 결론이 다 증명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는데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이 예시를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구했다, 복수했다, 해방시켰다. 사실 이 각각의 말들은 다 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압축해서 연속으로 탁탁탁 던지면 듣는 사람은 와, 뭔가 대단한 결론에 도달했나 보다 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표현이 증거를 대체하는 마술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짓된 연결고리를 만드는 오류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그냥 같은 단어라는 이유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재밌는 예시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신성한 종교의식이랑 쥐를 뜻하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쥐가 고귀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본질이나 가치까지 같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논증의 구조 자체가 망가진 경우들을 살펴볼 거예요. 겉보기에는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결정적으로 부서져 있는 그런 오류들입니다. 이건 부분에 대해서 참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도 참일 거라고 가정해버리는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이 부품이 좋으니까 이 차도 당연히 좋을 거야. 뭐 이런 생각 같은 거죠.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이 예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스, 아, 르, 아, 이응이라는 글자를 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아는 건 아니죠. 단어는 글자들의 그냥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그 순서와 의미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같지 않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오류는 아마 우리 모두한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바로 단 하나의 특별한 사례를 가져와서 마치 그게 보편적인 규칙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도죠.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극적인 역사적 사례가 나오죠. 두 연인이 폭군을 암살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모든 연인은 국가에 유익하다는 엄청나게 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과연 모든 연인 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바로 단 하나의 사례가 가진 함정입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여기서는요, 논리 대신에 감정을 자극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을 마치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엮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기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을 증명하는 대신에 아주 격렬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써서 유죄나 무죄의 인상을 그냥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연설가가 막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면 듣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화내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옳은가 보다, 혹은 저 사람이 범인이 맞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도요. 아, 이거 정말 고전적인 오류죠. 단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해버리는 실수.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 오류를 얼마나 잘 써먹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데마데스는 데모스테네스의 정책이랑 전쟁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하나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책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시간 순서만으로 책임을 몽땅 떠넘기고 있는 거죠. 진실을 왜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맥락을 빼버리는 겁니다. 시간, 장소, 상황 같은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쏙 빼놓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자, 이 파리스와 헬레네의 예를 보면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이 말만 들으면 파리스의 행동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을 고를 때만 이라는 이 결정적인 맥락이 추가되는 순간 그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예 하나의 수사학파 전체가 이 기법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정도로 가장 정교하고 교활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특정하고 일어날 법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마치 일반적이고 매우 그럴듯한 진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괜찮아요. 바로 뒤에 코락스의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코락스가 가르쳤다는 이 법정 기술은 말 그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피고인이 약하든 강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결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죠. 두 경우 모두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상황에서의 개연성을 교묘하게 이용한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300년이나 된 낡은 안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 이런 오류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정치인의 연설, 우리를 유혹하는 광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온라인 논쟁, 심지어 뉴스 해설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이 가짜 논증들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실을 분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 아가톤의 이 인용구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개연성이다. 이 말처럼 개연성과 설득의 세계는 참으로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무언가를 듣거나 읽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탐정 안내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논증이고 무엇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짜인지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